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조차, 그러니까 단순한 불운이라 여겨지는 사건조차 추적을 해보면 그럴 만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인을 추적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원인을 배제하고 결과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물이 넘치는 걸 뚝이 막고 있는데, 이걸 봐라, 이렇게 강물이 조금도 넘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뚝이 필요하냐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실리면 결국 뚝은 해체되고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이간질할 게 아니라 화합해야 합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일은 행정가가 짊어져야 할 책무이지 종교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이런 현실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망자 수는 그간 우리 시민과 방역당국이 일상과 생계를 포기해가며 일구어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인은 제거하고 결과만 논하며 우리 일이 분탕질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강물이 넘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뚝이 필요하냐는 말처럼 어리석고 부질없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는 18만 3천 명입니다. 나의 투쟁으로 너를 희생시키겠다는 마음은 원칙일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의 원칙도 인간의 원칙도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끈기 그리고 배려만이 오늘의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9월 첫 번째 날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앨런 워커의 페이드였습니다. 김영숙님,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민영기님, 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덥네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허지웅쇼 홍보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다 보니까 한 달에 2번만 쉬어서 3남매 아이들이랑 아내에게 늘 미안하네요. 예, 민용기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다요. 강나연님, 어젯밤에 너무 시원해서 꿀잠을 잤더니 앞에 분이랑 너무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른데? 너무 시원해서 꿀잠을 잤더니 아침 컨디션은 최상이네요. 역시 컨디션은 잠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너무 좋아요. 이제 여름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예, 창문 좀 열어놓고 저도 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엔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이러다 또 금방 가을이 되는 척 하다가 겨울이 되겠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겨울 되기 전에 좀 어떻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두 가지는 그래도 좀 해결이 되고 계절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정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이야기가 원래 목요일이었죠. 이제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부터예요.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지지난주 우리 역사 코너에서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역사 속의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리편 시점 오늘은 7745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웅디 속상해 죽겠어요. 평소 운동하던 헬스장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헬스장이 파격적으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싼 헬스장으로 옮겼는데 전에 저를 차버린 남자랑 헬스장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지금 전 그때보다 살이 8kg나 더 쪄서요. 6개월 등록했는데 지금 한 번밖에 못 나가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다니던 곳 다닐 걸 그랬어요.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귀는 사람도 아닌데 뭔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예, 뭐 입장을 좀 7745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간대를 좀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요즘 같은 때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시간대를 옮겨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 또 그것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이미 헤어진 사람 때문에 내 행동에 제약을 겪는 거는 참 아주 참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김명희님, 어제 시어머님이 오셔서 배추 2포기에 한 묶음인 2만 원짜리 금배추를 5단이나 하셨어요. 제 돈 10만 원이 그냥 훅 나갔습니다. 배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채 가격이 비싸서 너무 속상해요. 곧 가격이 내려가겠죠. 비싼 배추 샀으니까 더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 배추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안 올랐을 때는 얼마 정도 하지? 이게 되게 비싸네요. 5단에 10만 원? 와, 이 야채랑 과일이 참 한국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우리는 좀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불행한 일들, 재반 상황이 좀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가격이 좀 더 올라간 것도 있을 텐데, 원래 좀 전통적으로 특히 과일 같은 건 좀 많이 비싼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말씀대로 맞습니다. 기왕하셨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익명 사연이에요. 저희 엄마는 은근히 손주를 차별하십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고 남동생 부부는 아들만 둘인데요. 엄마가 제 딸들을 유독 차별하세요. 아빠는 손자, 손녀 차별 없이 손주들은 다 예뻐주시는데 엄마는 왜 그러실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근데 같이 사셨던 기억이 있는 우리 익명님께서 이제 가족이시니까 어머니 성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가타부터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이미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원래 좀 그런 측면이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말씀 주신 대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건 사실 좀 이게 삶을 통해서 참 켜켜하게 쌓아져 온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는 이 손자 손녀가 차별 없이 다 예뻐해 주신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참 왜 그러실까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익명님께 좀 서운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한번 대화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첩학다식의 대명사 야사의 달인, 진행자는 보지 않고 카메라만 보고 있는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좀 새롭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와야 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아침에 고민하다가 원래 착각할까 동선이 봐 바뀌었죠. 고민했습니다. 네네네. 하루라도 더 빨리 보면 좋죠. 우리 웅디 목요일 기다리기 힘들었어 솔직히. 썬킴 교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국회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런 또 엄청난 발언을 또 오늘 출마 선언할까 여기서 22대. 아, 일정 그러니까 괜찮으신 거죠 작가님? 네네네. 우리 근데 미리 잡아놓은 게 사실은 제가 목요일에 생각하고 예. 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잡아놓은 일정이 있어서 예. 이번 달에는 한두 번 진짜. 죄송하게도 청취자분들을 못 뵐 것 같고 대신 그 다음에는 빠지지 않고 최선을 네. 다해서 아유, 열심히 아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고 청취자분들도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썬킴 교수님한테 따로 안 물어볼게요. 어차피 SBS 5분 대기 조니까요. 5분 대기 전화요. 불침범입니다. 정문에서 자요 저는요. 네, 농담이고 네. 썬킴 교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웅디를 위해서라면 뭐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진심 같아요. 그럼 진심이에요. 전 거짓말. 국회의원으로 3선까지 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 정도의 처세술이면은 알겠습니다. 참 기분이 좋네요. 황세영님 역사 코너 언제나 너무 좋습니다. 재밌고요. 8587님 역사 코너 너무 기다려져요.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이유미님 귀신 2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그 얘기 우리 저번에 했어. 그러니까요. 네 무서워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이 귀신 코너 때 귀신 네. 이야기 코너 때 아마도 저희 그 모서리 귀신 이야기가 히트를 치지 않았는가? 그게 최고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오잖아요. 어디에? 모서리로. 안 돼. 자, 작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이사행에 있는 귀신 말고요. 이제 귀신이 되면은 가는 곳 가운데 하나인 예.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옥. 네. 그래서 이제 뭐 야. 현재 있는 귀신도 무섭긴 하지만 예. 내가 죽어서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벌을 주는 그 사후 세계 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게 또 인류 역사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 왕론하고 다들 관심이 그렇게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는 희한하죠. 걸 보면은 예. 사실은 그 지옥은 현실의 반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거를 보고 온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반대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현명하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옥 하면은 이제 염라대왕을 제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염라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답사를 다니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지옥을 표현하는 공간이 명부전 시황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가운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10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염라대왕은 제5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1대왕인 진강대왕이나 제10대왕인 오도전륜대왕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면은 납득이 되는데 왜 중간에 있는 저분이 중심이 될까? 근데 잘 보면 그분이 머리에 책을 하나 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답사를 하셔보면은 예. 오른쪽 귀퉁이에 책을 이고 있는 이분이 있는데 예. 이 책이 그 유명한 예. 죽은 사람의 명부. 죽을 사람의 명부인 거죠. 야 폰트가 얼마나 작길래 책 한 권에 그게 다 들어가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태블릿이 아닐까. 탭 펼치면. 오늘 진짜 엄청 현명하신데 뭐 이상한 거 두고 쉬고 오신 것 같은데. 화요일에서 그래 화요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용인의 김개똥이 뭐 이렇게 이제 진천에 무슨 이렇게 그 토마스 뭐 이렇게 이제 다 잡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5 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예. 염라대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이제 염라대왕이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승사자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는데 이제 혹시 생각을 할 때 이 저승사자를 피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지 전설의 고향에 종종. 네. 예.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저승사자가 항상 세트로 다녀요. 두 분이 다닙니다. 그래요. 때에 따라서 4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앞문을 막고 창문을 막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을 만약에 피해서 달아나게 되면은 예. 죽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앞문과 뒷문. 네.
지하실을 파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역사 속에 실제 등장합니다. 오, 바로 누구냐면 삼천갑자 동방삭. 바로 그. 예, 이분이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귀신인 사자들을 예.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려 삼천갑자가 되니까 삼천갑자. 횟수로 치면 18만 년 동안. 근데 그 동방삭이 개침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 대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무제 예, 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별의별 그 스토리들이 많아요. 동방삭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국수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동방삭이라고 하고 그 지금 동방삭 말씀하신 김에 중국에 여러 가지 요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환이라는 요괴가 있어요. 환. 그 근심 우환할 때 예. 환이 그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코끼리와 사자가 합쳐진 것 같은 모양인데 코끼리와 사자. 이 환에게 예. 물리거나 예. 환을 보면은 예. 평생 죽진 않아요. 죽지 않고 평생 우환 근심 걱정만 하다가 계속 골골골 이렇게 살아가게 돼. 세상에 그게 뭐야? 근데 이게 한 무제 때 등장한다고 나와요. 환이란 그 요괴가. 예. 그 한나라 백성들이 이 환이라는 코끼리와 사자 뭐 짬뽕 얘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에 그 시선을 살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무제가 자기의 최고 그 브레인인 동방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가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봐라. 저 환을 없애달라. 우리 한나라에서. 결국에는 동방삭이 환을 없애요. 오. 어떻게 없앤지 알아요? 과자를 줬나요? 코가 손이니까. 아니요. 예. 코끼리야. 환을 딱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함곡관에서 만나. 환복관. 함곡관에서 딱 환을 만나요. 예. 동방삭이 뭐를 확 뿌려 환한테. 예. 그거를 맞은 환이 사르르 녹아버리는데 뭘 뿌렸냐? 술. 근데 왜 술을 그 환을 술을 먹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이게 중국 주당들의 변명이에요. 너 술 그만 먹으라 그러면 너 환 얘기 안 들어봤냐고. 내가 지금 환을 없애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야, 너 동방삭 모르냐고. 아무튼 그 동방삭이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계속 저승사자를 보내는데 18만 년 동안이나 이 동방삭을 못 잡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긴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신과 함께 보면은 거기도 이제 업신으로 나오는 예. 아저씨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승사자들이 쫓아가는 대신 기다리는 작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곳이 어디냐면 어느 개울 옆에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전략이었는지 할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숯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몇십 년 씻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동방삭이 가만히 보다가 숯을 씻는 거는 자기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씻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혹시 씻으면 지금 검은 게 하얗게 깨끗해질까 싶어갖고 씻는다고. 그랬더니 동방삭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도 숯을 씻는다는 얘기는 처음 본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동방삭이잖아요. 그래서 잡혀갔다고 하는 거고. 이래서 관등성명을 아무 데서나 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숯을 써서 동방삭을 잡은 그 동네가 잠실 옆에 있는 탄천입니다. 견인 많이 당했죠 저기다. 탄천. 네, 그래서 중국에 있던 동방삭이 뜻밖의 우리나라에서 잡혔던 거죠. 우리나라에 잡혔다. 그래서 삼천갑자로 끝났습니다. 이게 중국 분들하고 서로 합의가 된 역사인가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인민정부와 합의는 안 된 것 같아요. 대만하고도 안 돼 있고.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그 서로의 어떤 그렇죠. 중국과 한국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서로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는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불로초 구하러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시작부터 너무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률 100%에 도전하는 돌발 퀴즈 나갑니다. 만화가 주호민 작가 다들 아시죠? 그의 작품으로 만든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은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왕 염라대왕이 나오는데요. 이건 줄 알았지. 강렬한 카리스마로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은 염라대왕 역할의 이 배우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마동석, 2번 김향기, 3번 이정재.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누가 해방이 될 줄 알았어.
내 배에 구멍 2개가 손자국이야.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내가 왕의 대상인가? 다 그분이 그분? 그렇소. 자,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오늘은 박광일 작가님, 승기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귀신 이야기 2번째 이야기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경철님, 3번 이정재, 저 관상가입니다. 웅디 라디오 청취율 1위 할 상이구만. 이분 뭐 하나 선물 드려야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보이나요 그게? 관상가니까. 아 그렇지. 5862님, 오늘 허지웅 씨 라디오 처음 듣는데 빠져드네요. 처음인데 정답까지 도전해볼게요 라면서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 4971님, 이분은 왜 처음부터 도발을 하시지? 그렇죠. 저 빼고 2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4971님, 아재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 너무 큰 위로가 돼주시네요, 아재들. 작가님 좀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왜 오전에 이렇게 도발을 하지? 김병아님, 이야기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문자 처음 보내는데 매일 듣고 있어요. 3982님, 이렇게 섹시한 염라대왕이라면 하나도 무서울 것 같지 않네요 라고. 직접 가보세요. 이 염라는 중국에도 있죠? 있죠. 도교. 그리고 아까 도교 영향도 불교? 있고, 아까 그 이제 그 환이라는 그 코끼리와 예. 사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도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예. 아까 함곡관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곡관. 이 거의 시안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 시안이 또 그 실크로드의 그 출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힌두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요. 역시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는 중심지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손오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손오공이 원래는 가국이라는 그 중국 요괴에서 시작됐다. 예,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팔계도 그렇고 사오정도 그렇고 소설에 나오기 이전부터 원래 중국에 있었던 그 요괴들이에요. 그 요괴들을 스토리에 이제 차출을 한 거죠. 그럼 손오공이라는 이름이 왜 등장을 했냐? 예. 원래는 가국 중에서도 미후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도 있어요. 강수성. 그 상하이 위쪽으로 가면은 화과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화가산. 화가산. 너무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난 화가산 한번 가보고 싶어. 알았어. 같이 가. 그러면. 이 화과산의 그 스토리에 따르면, 중국 요괴 스토리에 따르면 1년 내내 과일 비가 내린대요. 그래요? 좋은 거 같죠? 네. 수박이 내려와서 머리 한번 맞아봐. 뻐거!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화과산 밑에는 다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 너무 이게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일에 맞아서. 두리안 맞아봐. 두리안. 아프겠다. 아유 냄새가. 예. 그런데 이 원숭이들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예. 이 화과산 맨 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그렇지. 돌 원숭이가 나타나지. 돌원숭이. 이 돌 원숭이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수렴동이란 동굴로 수렴동 모든 원숭이들을 다 대피시켜가지고 살게 됐다. 반가운 이름들 나오니까 미치겠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현재 중국의 화가산은 강소성에 있어요. 상해 위에. 상해 근처에. 바로 위에. 예. 근데 인민정부가 예. 공식적으로 수렴 동굴을 지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예. 어디냐면 저기 귀주성 가면은 예. 황과수 폭포라고 있거든요. 예. 세계 3대 폭포. 예. 이구아수, 나야가라, 황과수. 어. 황과수 폭포 밑을 중간을 파가지고 동굴을 예. 인민정부가 예. 공식 수렴 동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 손오공들의 상이 있는데, 예. 거기서 막 사진 찍지. 너무 뭔데? 너무 떨어져 있어. 예.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입구에서 예. 긴고아라고 해서, 예. 이 긴고아. 예. 머리띠. 손오공이 쓰는 머리띠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꽃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사진 찍으라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비싸 한 번에 하나에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그 사실 필요 없어요. 혹시 가시면은 앞 사람이 사진 찍고 버려요. 왜 그걸 집어서 난 그렇게 찍었다니까. 아유.
꽃 긴고와 되게 낭만적이다. 낭만적이에요. 네. 어쨌든 수렴동굴에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원숭이라고 해서 미후 왕이 되는데 예. 몇백 년을 살다가 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다들 또 그 생각에. 그러니까 원숭이인데 예. 영생을 찾아서 떠나요. 길을 아. 떠나가지고 아. 이 수보리 조사라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 수보리 조사가 뭘 타고 다니냐면은 이 독일제 그게 아니라 근두운이라고 독일제 구름. 독일제 구름이야. 메이드 인 저머니. 예. 날아다니는 구름을 타고 다녀요. 수보리 조사. 아, 그래. 이 미후왕 원숭이가 예. 이 너무 마음에 든 거지. 그렇지. 훔쳐요. 아. 훔쳤다가 수보리 조사한테 딱 걸리네. 너 어디가? 땡땡땡. 이게 아니라 우와. 너 지금부터 넌 네 죄를 예. 넌 반성하면서 득도를 해라.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원숭이 손자에 깨달을 오자에 빈 공자. 빈 공짜? 텅 빈 공. 그래서 정말 텅 빈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깨울 때까지 너는 그 득도를 해라. 이 원숭이야. 넌 오늘부터 이름이 손오공이다. 그래서 나온 게 손오공이죠. 아, 근데 진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설계에 관련해서 진짜 많은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정말 많은데 어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가 멋진가요? 요괴인데. 요괴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의 결국 어떤 그 염원, 도를 깨우치는 여정 아닙니까? 사실 3장의 여정이. 그 여정에 이제 사람들을 돕고자 그 요괴들이 같이 따라 나서서 다른 요괴들을 퇴치하고 이런 내용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팔계도 원래 저팔계가 아니에요. 그 우리 또 염라대왕 말씀하시는데 예. 옥황상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건 요괴 이야기예요. 예? 그 옥황상 요괴 때 이야기. 요괴 때 이야기죠. 옥황상제가 있었는데 예. 부인은 서왕모라고 그 예. 복숭아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 둘이 부부예요. 예. 둘 사이에 용길 공주라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날도 이 무도장을 가서 나이트클럽에 예. 갔다가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쓰고 갔죠. 아. 그래서 이 따님께서 예. 천봉 원수라고 예. 남자를 만났는데 그 천봉 원수가 이 하늘 천국의 수군 대장이었어요. 둘이 눈이 맞았네. 그래서 둘이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이러고 있다가 맨날 연습하지. 최신가요 검색하지. 이 딱 염라대왕한테 잡힌 거예요. 예. 용길공주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내 밑에 부하 너 수군 장수 아니야? 아이고 엄하시구나. 엄하셨죠. 아. 너는 나의 그 딸을 아. 이렇게 뭐 작업건 죄를 난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지상 인간 세계로 나가버려라. 일단은 철퇴로 2000대를 맞아요. 아우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2000대 철퇴를 맞은 다음에 예. 이 천봉 원수가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예. 이 지상으로 내려갈 때 이 신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도 아니라 인간의 정기, 그러니까 정자의 예. 모습으로 내려가요. 올챙이의 모습으로. 그렇죠. 원래 스케줄은 인간의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잉태가 되는데 예. 착지를 잘못했어. 아 어떡해. 암폐지 몸에 들어가 버린 거지. 아.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저팔계인데 근데 그때도 저팔계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먹어요. 억울하셔? 많이 맑죠? 그래가지고 겁탈하고 무슨 돈을 뺏고 하다가 예. 이 중국에서 이 서역으로 불경 공부를 하러 가시던 관세음 보살까지 건드렸네. 아이고. 당연히 박살나죠. 아유 난리 났네요. 박살난 다음에 너 이름 뭐라고 돼지 꼴꼴꼴. 넌 지금부터 뭐야. 넌 돼지긴 돼지인데 예. 불교에서 절대로 금하는 8개의 계율을 지키는 돼지여야 한다. 아 계율을 지키는 돼지. 뭐 성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예. 8개, 8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키는 돼지여야 된다 해서 너는 오늘부터 이름이 저팔계다. 아 그래서 8개구나. 8개, 저팔계. 이야. 아 또 이게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물어봐야 돼요. 아버님 직업이 뭔지. 근데 그러면은 사후정 얘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후정 얘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후정도 옥황상제 수호 약간 경호 대장이었어요. 네. 경호 대장이었는데 네. 그 권렴 대장군이라고 예. 옥황상제가 파티를 했거든요. 예.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예. 원샷! 어이! 저기! 미륵불! 밑장 깔지 마! 원샷! 요거 파티를 하다가 실수로 이 권렴 대장군 그 경호실장이
옥황상제 술잔을 깨버렸네. 내가 보니까 이 모든 어떤 만학의 근원은 옥황상제야. 그러니까요. 옥황상제가. 옥황상제가 너무 아니 이게 술잔 깼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좀 자존감이 강한 거 아닙니까? 술잔 깨면 또 시킨대지 택배로. 그러니까 이거 술잔 깼다고 이 죄로 예. 인간 세상에 보내는데 아 너무 약한데 이거. 아니야 그 전에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모기 때문에 내가 이 옥황상제의 권한으로 제일 못생기게 만들어주겠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추남으로 만들어서 어. 이 강 속에 빠뜨려 버리는데 어. 그 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먹는 거죠. 물속에 있다가. 그렇지. 근데 또 잡아먹고 그 순간에 이제 삼장 법사도 이제 건드리려고 했네. 삼장을 너 나와보라고. 컴온 베이베. 너 이름 뭐냐? 솔직히 나는 그 염라대왕 옥황상제 경호실장이었어. 너는 지금 저 사막에서 너는 득도를 해라. 모래 가운데서 이 조용히 득도를 하는 그런 요괴가 되라. 모래 사자에 깨달을 오자. 아주 조용할 정자. 너는 오늘부터 사오정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사오정이에요. 내 날틀 내놔. 그래요. 아 오늘 뭐 약간 서유기 특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이게 중국 요괴들이에요. 요괴들이네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스타워즈 프리퀄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스케일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그런 재밌고. 이게 모든 게 다 옥황상제 때문이래. 중국에서 아직 나온 건 아닌데 개발 중인 서유기 게임이 있는데 오. 최근에 이제 트레일러를 공개를 해서 봤거든요. 주식 얼마 사셨어요? 아니야 상장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리고 딱 그 손오공의 요괴의 모습 이거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미호왕 당시. 뭐 이게 삼장이랑 같이 다니는 때긴 한데 그래도 아주 막 그 흉악한 모습. 원래 여기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잘 살려가지고 참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청년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서유기 얘기 이렇게 좀 너무 재밌게 들어봤고 그렇다면 다시 또 한번 돌아와서 네 지옥 우리 얘기 아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사까지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일단 그 지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규환지옥. 그다음에 아비규환을 네, 그다음에 끝이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양의 지옥과는 다르게 서양의 지옥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데 동양의 지옥은 빠져나오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은? 예, 언젠가는 여기서 계속 두질 않고 보냅니다. 그래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이나 후손들이 거기에다가 덕을 더하면은 일종의 이제 변호사를 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옥의 10개의 이제 판관 대왕들인데 사실은 그들이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1대왕부터 7대왕까지가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일마다 재판을 할 때 마지막 끝날 때 죄를 올리면은 일종의 이제 변호사를 대동한 것처럼 이분이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분을 위해서 덕을 좀 쌓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게 그 49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일째 되는 게 8번째 재판. 그 다음에 1년째 되는 게 9번째 재판. 그리고 마지막 재판이 3년 만에. 3년 만에. 네, 끝이 나죠. 그러니까 지상세계는 3심제지만 지옥은 10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헌재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10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디로 갈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제 부처나 보살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훌륭하다 그러면 천,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훌륭하다 그러면 인,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수라, 지옥 이렇게 해서 지옥까지 해서 6개의 그러니까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티베트 불교랑 되게 비슷한데. 예, 사실 이제 불교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명부전에 가서 맨 마지막 오도전륜대왕을 보면은 6개의 무지개 같은 빛깔처럼 나가는 게 사실은 6개의 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내가 태어날 때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육신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을 받는 종교에서는 이 몸은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이라고 하는 장례법은 그런 어떤 그 내세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태어났는데 내가 인간이었는데 잘못해서 동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그 동물이 고통스럽겠어요. 승질나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장치를 만든 게 뭐냐면 지옥을 통과할 때 이 생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조금씩. 잊어라 예. 라고 하는 차를 한 잔 줍니다. 그게 망혼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망혼탕을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 그래요. 나는 어. 이 생의 기억을 갖고 싶다. 그럼 이제 어. 도깨비들이 억지로 어. 먹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지옥에 가셔서 예. 이 생을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망혼탕을 마시지 않으면 이 생의 기억을 그대로 살려서 내세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어딘데 이런 말을 그렇게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동물로 태어났으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책을 읽어서 불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이 득도하고 해탈하는 그 그렇죠. 경지에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삶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이거는 단테의 신곡은 비할 게 아닌데? 그런 아이 것 재밌네요.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귀신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옥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 나누다 보면은 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차피 결국에는 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이런 네네. 어떤 염원들이 담긴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고통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또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귀신 얘기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귀신을 잡는 귀신도 있습니까? 그럼요. 귀신 잡는 귀신은 뭐 중국에는 그 종규라는 귀신이 굉장히 유명하죠. 당나라 현종 때 아, 예, 그렇죠. 예, 꿈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망령된 귀신이 나타났는데 현종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종규라는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서 걔를 찢어서 먹어버려요. 이야. 그랬더니 넌 도대체 누군데 날 도와주니? 그랬더니 예. 당 고조가 예전에 내가 진사 시험에 붙었는데 떨어져서 죽었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죽은 뒤에 다시 진사를 시켜줬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도와주러 왔다. 그랬더니 현종이 너무 꿈이 생생해서 당시 예. 유명한 화가였던 오도자라는 사람한테 너 혹시 종규라고 아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아니 대왕께서도 그 꿈을 꾸셨습니까? 황제께서도 하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어떤 귀신을 막는 공간에는 전부 다 그 종규상을 그려서 좀 험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그림인 거네요. 그렇죠. 귀신을 쫓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에는 귀신 쫓는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건 처용이죠. 처용 그렇지. 네. 처용. 그래서 이제 그 둘은 내 건데 둘은 누구 건가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귀신이 예. 사실은 전염병신이에요. 역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제 생각에는 집집마다 처용 탈을 예. 그 까만 얼굴이거든요. 까만 얼굴이 탈을 곳곳마다 그러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처용 그 이제 부인과 함께 있었던 분이 네. 귀신이. 그게 귀신이에요? 아랍인 그게 아니었어? 귀신이에요. 역병 귀신이죠, 그게. 그게 역귀신이에요. 아랍인 아니었어? 아랍인? 아니에요. 처용이야, 처용이 아랍이, 아랍인. 처용이. 처용이 아랍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처용이 이제 동해 바다의 용왕의 아들로 나오는데 예. 그런데 그에게 이제 왕이 이제 자기 그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라 서랍을 해서 밤들이 논이다가 딱 들어가 봤더니 둘은 내 부인 건데 예, 그렇죠. 둘은 누구 거냐. 근데 네. 역시는 사실은 이제 처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함하려고 들어왔는데 예. 그래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대범함에 놀라서 당신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거 맨날 헷갈려 처용 얘기는. 왜냐면은 뭔가 내 집에 뭔가 침입해 있어. 침입자, 외계인, 에일리언, 그럼 외국인. 역병이 침입을 했는데 내가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쫓아냈고 사실은 신라 시대 때 이렇게 귀신 잡는 귀신 얘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말고 이제 비형랑이라고 있어요. 비형랑은 또 아버지가 죽은 진지왕이에요. 죽은 진지왕. 신라 왕 중에 한 명 신라왕. 진지왕. 네, 진왕의 아들. 진지왕.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니라. 엄청나게 진지해서 진지왕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엄근진 진지왕이 아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신라. 네, 엄청나게 진지하지 않았고 삼국유사에 보면 엄청나게 음탕했다. 그래서 4년 만에 폐위당한 왕인데 예. 문제는 이 왕이 살아있을 때 도화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난 남편이 있어서 예. 왕이라고 하더라도 명을 받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주왕이 어느 날 쫓겨나서 죽습니다. 예. 근데 그 즈음에 그 도화랑이라는 여성의 그
남편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왕이 죽은 줄 모른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괜찮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비형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서 신라 왕실에서 걔를 데려다가 쓰는데 굉장히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너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주변엔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데 길다리라는 귀신이 굉장히 똑똑하다. 걔를 써라. 그런데 어느 날 걔가 말썽을 피우고 도망가 버렸는데 걔를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라의 모든 귀신들은 비형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귀신 잡는 귀신으로서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비형낭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네. 역사 속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한번 펼쳐봤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화요일에 이렇게 계속 역사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구가 자전을 빨리 해요. 우리 코너가 있으면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2시간 해야 돼요. 역사 속 귀신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해서 염라대왕 역할을 했던 배우는 교수님. 내가 해방이 될 줄 몰랐다니까. 야 이거 진짜 난해한데? 그게 지금 정답이라고 한 거야? 이거 듣고 몰라고 해. 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 자 3번 이정재 씨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정재 씨 명대사가 없어요. 아니야. 성대모사 따라하기가 힘들다니까. 자 당첨자 명단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귀신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박강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헬스보이 경로당 아이돌 나는 자연인이다의 개그맨 이승윤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윤 씨에게 궁금하신 점 이 맛에 산다 코너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노라조의 샤워예요.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구나 시원하고